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로나19로 뚫린 또 기회의 구멍을 통해 혁신과 자본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라고 2장의 첫 구절을 써놨습니다. 이 영상을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10,00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또 댓글을 제가 이거는 꼭 읽고 있거든요. 댓글에 또 저와 다른 생각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또 그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댓글 참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이용을 해서 이 엄청난 시장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또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또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끝도 없이 성장을 해버린 이 4개의 플랫폼 기업 아마존, 애플, 그리고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이 팬데믹은 소수의 기술 기업이 우리의 삶과 경제에 미치는 지배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10년이나 앞당겼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10년 뒤 정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0년 빨리 와버린 것도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10년 빨리 앞당겨진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디지털 안에서 내가 진짜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빨리 와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해킹에 대한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시대가 빨리 와버리니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디지털 문명국들이 코로나의 취약 국가가 돼버렸고, 디지털 안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이들은 이런 시대가 빨리 올 줄 알았을까요? 그 전에도 훨씬 큰 공룡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10배 이상의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빅4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가 이끄는 다른 기업들도 빅4의 이런 장점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이용해 어떻게 규모를 더 키우고 강해서 지배력을 발휘할 기회로 삼았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팬데믹에 이 빅4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팬데믹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준비를 참 잘한 기업 같아요. 정말 많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죠. 정말 많은 인프라를 깔고 있었죠. 아마존, 애플,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결국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냅니다. 인프라가 깔려 있는 데서는 뭘 팔아도 팔리겠죠. 심지어 팔지도 않고 그 인프라만으로도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단 하나의 물건을 팔지도 않으면서 연간 수천억 달러의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사용한 알고리즘으로 혁신, 모호화, 착취를 줄 수 있다. 기술 독점은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아마존은 물건을 싸게 팔고 빨리 가져다주는 비법을 1000가지나 알아냈다고 합니다. 애플은 남들보다 훨씬 좋은 휴대폰을 만든 다음 이후 10년 동안 경쟁사들의 노골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구글은 링크를 활용하는 것이 검색의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를 소셜 네트워크로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들었다는 표현보다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이 SNS의 성장은 정말 인간 자체의 본능을 끌어낸 것 같아요. 내 일상의 자랑질, 가식,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니까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런 척 하는 거고, 나 뭐 잘난 척, 나 잘 사는 척, 나 이쁜 척. 근데 이런 일상의 자랑지들이 인간 욕구에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수많은 뽀샵과 형태의 변환으로 좀 더 이뻐 보이게, 좀 더 멋있게 보이게, 좀 더 키 커 보이게, 그게 어쨌든 인간의 욕구 아닐까요? 전화나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내 친구의 SNS를 보면서 얘가 뭘 하고 있구나를
알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4개의 빅4 회사들은 저 멀리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고 누구보다 먼저 그쪽으로 돌진을 한 회사들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표현이 나는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 저자가 어떤 식의 표현을 썼냐. 예전에는 어떤 회사가 업계를 장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독점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횡포.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회는 독점 금지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빅4 오늘날의 빅테크 독점 기업들은 이 독점을 방해하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이 컨텐츠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솔직히 거의 유린당하다시피 하지 않나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들이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그들이 노출시키고 싶으면 더 많은 노출을 보여주고 틱톡도 마찬가지고 그걸 누가 알까요? 그 알고리즘을 누가 뭐 어떻게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노출로 우리들은 지배당하고 조롱당하고 따르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독과점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이 플라이 휠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물리학에서 플라이 휠은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에 저장한 다음 그 에너지로 옆에 있는 엔진을 돌리는 회전식 리스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인프라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거를 축적시켜 놨다가 아주 작은 공간에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공간에 다시 그걸 투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문어발식 이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이 문구는 사람이 노는 이 운동장에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놀면 그 안에서 뭘 팔아도 뭘 만들어도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몰린다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플라이휠은 회전하는 동안 투입물이나 비용을 늘리지 않아도 생산량이나 수익을 늘려준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 같아요. 비즈니스에서 최고의 플라이휠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 프라임은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거 아세요 혹시? 아마존이 뭘로 시작을 했는지. 아마존이 제일 처음으로 팔았던 물건이 책이었습니다. 책을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판 곳이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그냥 온라인 서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그가 1994년 7월 시작을 했을 때 지금은 책을 팔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품을 팔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프 베조스의 생각대로 됐죠. 아마존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IT 기업이다. 왜? 그냥 플랫폼만 열어놨지 아마존 브랜드를 달고 뭘 팔지는 않잖아요. 참 머리가 좋아요. 그냥 운동장 하나를 갖고 있었을 뿐인데 그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키도 하고 핸드볼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을 뿐인데 사람들이 알아서 내 물건 좀 팔아줘 내 물건 좀 팔아줘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생기는 거고 이 어마무지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뭘 팔아도 성공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아마존은 IT 기업이라는 거,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제프 베조스는 IT 기업이 다른 회사를 위한 기술 인프라를 만드는 일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IT 기업인데 그냥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고 있을 뿐인데 IT 기업이 그 일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IT 기업들이 직접 다른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를 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나요? 결국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는 일을 하면서 또 성과도 느끼고 능률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하시겠지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해간다는 생각들은 늘 하고 계시죠. 어쨌든 그 이후로 아마존은 정말 책부터 잡화, 영화, TV 프로그램, 식료품, 가전제품,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구글도 그건 마찬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도 휴대폰으로 성공을 해서 지금 TV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하고 있죠. 애플 TV에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우버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있을까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가 있나요? 그냥 와서乗으라고 하는 플랫폼만 열어놨잖아요. 우리나라도 쿠팡도 마찬가지죠. 11번가도 마찬가지고 물론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다 그냥 놀 수 있는 운동장만 대여를 해주고 있죠. 이제 이 내용을 이분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온라인 속에서 관계,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같은 질 높은 IT 기술이 어떤 사업이든 더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든지 처음부터 이 온라인상에서 데이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제품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만들어 판매하고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빅4,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 네 곳은 이 엄청난 규모라는 강력한 이점을 갖게 되었죠. 이들은 낮은 자본 비용, 독점력, 대량 생산을 통해 모든 사업을 IT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